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특검 때문에 양평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총리와 장관이 뭐라고 답했는지 그 현장 보겠습니다. 경군 김성겸 국회의원입니다. 총리님, 네, 의원님. 2차 종합특검이 지난 23일 종료됐죠. 예? 특검의 핵심 조사 대상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었던 거 총리님 잘 알고 아시죠? 네, 말씀 주십시오. 예.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1차 특검 180일, 2차 종합특검 180일, 거의 1년간을 탈탈 털었습니다. 사실상 빈손이죠. 공감하십니까? 제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우리 양평군청의 공무원 저를 포함해서요. 예?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자, 특검 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양평 공무원들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출국 금지까지 됐고, 예, 황당한 의혹과 주장에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 특검의 부당성과 당시에 과학했던 과정을 세세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은 바로 양평과 양평 군민이라는 점입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니, 양평 사건에 대해 군민과 네. 양평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님이 말씀드린 건 총괄적인 그런 업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아닙니까, 의원님? 뭐가 수사 중인 거 바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국민 여러분과 양평 군민 여러분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2021년 4월에 예비타당 조사를 통과해서 2022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것입니다. 지난 2023년 6월경 변경된 노선의 당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 노선 변경에 제가 모의하고 적극 가담했다는 등 민주당과 시민단체 아니면 말고식의 느닷없이 정치 공세로 착공도 못하고 멈춰선 사업입니다. 원리대로라면 지난 2025년 착공에 시작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이어야 합니다. 총리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윗선 개입은 있었다는 의혹, 1차, 2차 특검 과정에서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같은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5년 5월 대선 후보 당시 양평을 찾아오셨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신속히 하라고 했고 지난 3월에 이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네, 국토부에서 보고 드리는 국토부 이차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정무수사께서 서울 양평 사업 체계 발표를 하셨고요. 지금 신규 타당성 조사를 발주를 해서 지난주 8월 21일부터 업체가 이제 조사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거죠? 예. 예?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 시작하는 겁니까, 차관님? 네, 새롭게 시작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거. 기본 실시 하겠습니다. 설계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노선 변경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그럼 시작. 그동안에 검토했어야죠. 그렇죠? 네, 용역이 특검에서 하는 건 특검대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진행하던 용역업체하고는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요.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10년은 늦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차관님? 네, 뭐 일단은 뭐 최대한 늦게 뭐 자, 원자재 값도 상승되고 모든 비용이 다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비가. 예?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아무쪼록 대통령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고 또 1년간의 특검에서도 노선 변경 과정에 윗선 개입이 없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진 거 아닙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조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예? 우리 양평 군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예선처 장관님,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좀 예산 올라오면은요, 좀 빨리 좀 잘 추진해 주십시오. 저는 절차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중량구에서 그쪽으로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인근? 네? 저희 지역과 가까운 걸 떠나서 네. 예산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아, 그 절차 예. 규정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예, 정쟁적으로 가면 피해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예. 자, 총리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추경 왜 합니까? 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추경은 뭐 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규모 이월되고 불용되고 전용이 발생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불용되는 사업이 없도록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분석 자료를 보니까 뭐 기후부의 무공해차 보급 사업, 과기부의 AI 혁신 펀드 추경입니다. 중기부의 중소기업 모태 조합 출자, 국토부의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 앵커리지 출자, 국방부 병역 기본 지원 시설,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 확충, 문체부 문화예술 향유 지원 등 이렇게 7개 부처에서 대규모 2월 불용 전용으로 졸속 추경을 했다고 보는데 공감하세요? 그게 한 1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중에 불용 나서 정말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은 제대로 점검을 해야 하고요. 또 출자나 펀드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기부의 장관님으로 계실 때 여기에 보다시피 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했던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잘 됐다고 봅니까? 모태펀드는 스타트업들이 지금까지 커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여가 컸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대로 저거는 챙겨지를 못했다고 보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 모태펀드는 전반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가 있었고 또 모태펀드 자체적으로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지속하면서 연평균 8% 이상의 수익률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다 썼습니까? 지금 투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쓴다는 것이 그 운용사들에게 출자되고 그다음에 출자된 것들이 스타트업들에게 가는 그 단계가 펀드마다 이 운용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 지금 결사는 단순히 지난 예산을 정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 성과를 다음 예산 편성에 활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농해수입니다. 농해수위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농림부의 농촌용수개발 사업, 증액된 바 있고, 전통 발효식품 지원, 예산 지원된 거 있고, 기술화 지원, 각 항목별로 한 3차례씩 국회에서 증액시켰습니다. 무기질 비료 지원도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올라와가지고 또 적게 올라와가지고 국회 단계에서 국회 단계에서 추경에도 담아보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결산 지나면 이제 바로 예산 심사 아닙니까? 네. 그래 매년 정부 안에 충분히 담지 않고 국회가 반복해서 증액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가령 무기질 비료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안에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서 결국은 국회 단계에서 종합적인 국민의 의견까지 담아서 아마 반영을 하는 장관님.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담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국회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그동안 장관님 그래서 그런 거 잘 지방 챙겨야죠. 이관으로 됐던 네. 양곡비라 경로당의 양곡비, 냉난방비도 결국은 그동안 그리고 국회에서 예결위에 올라오면 하지 않았습니까? 법령이 증액되는 마련되면 게 가능하죠. 그것도. 없어요. 증액되는 게 없다고요. 네. 예? 한 끝에 한두 건. 그렇죠. 그래서 또 장관님은 중진위원도 하셨으니까 좀 그런 거 좀 애로사항을 좀 잘 챙겨줘 주십시오. 예, 유관부처랑 잘 상의 가겠습니다. 예. 우리 이 총리님한테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말씀 주십시오. 예, 총리님. 예. 지금 농지 전수조사 정말 농촌 현장에 현장 잘 나가십니까? 제가 농지 조사하는 현장에 나간 적은 없고 요즘은 부동산 관련된 현장 절속 행정이라고 얘기 듣지 않습니까? 농지조사 관련돼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좀 더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는 농해수위에서 제가 질의해도 되고, 네. 그래서 총리님한테 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농지조사를 왜 하는지는 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야. 저 총리님,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되어 가격이 왜곡된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지시하다 보니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네, 예, 국무회의 지시하신 거 알고 자, 있습니다. 법 집행은 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농지조사 관련해서는 그래서 추가 인력들도 채용하고 진행되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총리님, 한번 다녀보세요, 현장을. 네, 농지조사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부분과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도 잠시 들은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농식품부는 농지기본 조사 대상 중 27%가 위반이 의심된다. 최근 밝힌 바 있는데요. 그거 한번 도표를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대상 87만 7천여 필지 중 기본 조사 결과 부적합이 32만 4천여 필지, 무려 37%가 이릅니다. 이를 시군별로 하루 24건씩 청문을 해요. 이 단순 계산에서도 약 36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불법 임대차의 공유 지분까지 조사하던 대상은 더 늘어납니다. 조사는 오래 해놓고 처분은 몇 년씩 걸릴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총리님 보십니까? 이건 총괄적으로 이거 네, 좀 대통령께 의원님 지금 보신 것처럼 불법적 인사청문회 때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신 바가 있고, 저도 사실 농지법 관련된 부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어겨왔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그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히기 위해 진행하자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뭐 걱정되시고 하시는 부분들은 관계부처랑 상의하고 해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나가 보시면 지역의 공무원들조차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 장관님 한번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